인장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인장 등록을 하는 이유는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쓸 때마다 이 도장 찍었다가 저 도장 찍었다가 하면 누가 했는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도장을 정해서 이 도장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 한다. 그럼 옛날에는 반드시 인감도장,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79페이지 보면은 메뉴의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이게 올해 시험에 출제됐어요. 고용인 고용신고도 전자문서가 가능하고 인장등록도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안 되는 게 휴업신고, 폐업신고 이런 건 안 되는데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다음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을 하지 않죠. 예,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개보조원은 도장 찍을 의무도 없고 계약서 작성을 못하니까 인장등록할 필요도 없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같은데 도장 찍으려면. 자, 그 다음에 알아두기에 보면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 날인을 등록된 인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보면 앞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를 보면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실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곧바로 등록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심사를 한 후에 등록 처분 및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받았다고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만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장 등록을 언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인장 등록.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을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라고 돼 있다. 법조문에는. 그러나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을 보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러므로 인장 등록을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개사무소에 가면 등록증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 놓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등록증 중간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 놨어요. 그래서 그게 찍어야 되므로 등록증 교부 전에 사실상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알아두기가. 자, 그러면 등록할 인장을 보면 양가로 2번에 개인인 경우에는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 인감증명법상.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다만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됩니다. 태지나 나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실제 본명이어야 된다고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내 이렇게 X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암기사항 39번에 13회에 보면은 39번에는 7이라는 것을 정리해 놓고요. 또 35번에 보면 9번에 보면 30이라는 숫자를 정리해 놨습니다. 7에서 30이니까 두 군데 나온다고요? 7이라는 숫자에도 나오고 30이라는 숫자에도 나온다. 이게 나올 때마다 7과 관련된 거 다 한번 읽어보고 30과 관련된 거 다 읽어보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낍니다. 계속성, 반복성입니다.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나는 이해는 하겠는데 암기하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 말하는 거 이거 다 암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적 구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어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어라는 건 역사성, 반복성이거든요. 계속 쓰다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암기가 안 되는 분은 반복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왜 7mm 이상이고 왜 10도 아니고 7이고 왜 40mm가 아니고 30mm인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암기해야 됩니다. 이런 숫자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경우. 법인은 회사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자연인 도장이 아니라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인 인장, 즉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자연인 도장이 아니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반대로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하면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써도 된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분사무소가 있다면 가져다 쓰기는 힘들겠죠? 서울에 본사가 있고 부산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계약이 있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분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대형 법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겸업제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제가 2001년도에 호주 시드니에서 물어보니까 분사무소가 50%가 넘는다더라고. 개인 중개업소는 몇 개 안 되더라고요. 거의 다 법인의 분사무소 형태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가보면 그때 유리창에다 뭐라고 붙여놨냐면 금매, 올수리, 전망굿,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것만 적혀있지 몇 동 몇 호인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적혀있었잖아요. 호주에는 보니까 몇 동 몇 호 전부 다 위치 정확하게 적혀져 있고 주인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져 있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거기는 독점 중개니까 무조건 독점 중개 계약을 맺으면 누가 계약을 성사시켰든지 간에 독점 중개 계약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군데 내놔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 성사시킨 사람 한 명에게만 중개보수를 주면 됩니다. 또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해버리면 중개보수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못 찾아가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전망굿, 로얄청,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것만 적어놨다고요. 세안고 이런 것도 적어놨어요. 세안고가 뭐예요? 적을 때는 이렇게 적죠. 세안고, 세 끼고 전세 끼고 거래한다는 거예요. 비고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세안고등학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래하기 힘들죠. 세안고 팔려면 투자자밖에 안 되잖아요. 갭 투자자만 가능하잖아요. 실제 거주할 사람은 불가능하죠.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맨 위에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장 등록 표를 보면 알 수 있고 등록 방법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개인의 경우에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역에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하면서 이걸 좀 헷갈리게 돼 있죠. 보조원은 인장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서하고 인장 등록 신고서가 한 장에 같이 돼 있어요. 그 체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가 생길 것처럼 돼 있는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합니다. 근데 고용 신고서가 보조원 고용 신고서 따로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 두 개 적어놨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두 개 동그라미 기억 니은 적어놓고 위에 보니까 별지 11호의 2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세 개입니다. 이 별도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할 수도 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므로 법인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법인은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왜? 인감도장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인장 등록에 가름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인장의 변경입니다. 등록인장 변경. 만약에 등록한 인장을 분실했습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맨 밑에 유권 해석을 적어놨는데요. 그럼 이렇게 국토부에 물어봤어요. 분실을 했는데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라고 했는데 분실하자마자 그러면 바로 계약서 쓰고 싶은데 계약서 변경 등록 7일 있다가 계약서 써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이 7일이라는 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둔 기간이지 꼭 7일 있다 변경 등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싶으면 곧바로 변경 등록한 후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7일. 7일은 암기사항 39번에 2번에 있습니다. 암기사항 39번에 보면 7일을 정리해 놓았죠. 그래서 2번에 보면 있죠. 암기사항 39번 7일 다 읽어보시라고요. 7일, 10일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니까 81페이지 위반 시 제재입니다. 이런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을 하고도 그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을 하고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자격 정지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다.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중개행위에는. 그래서 중개행위니까 계약서, 확인설명서, 도장 찍는 거는 전부 다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돼요. 만약에 매수 신청 대리 일을 하는 경우에도 다 도장 찍는 데는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 역시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것처럼 옛날에 소위 기획부동산처럼 또는 2층에 있는 사무소들 직원이 10명씩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그냥 빈 계약서에다가 미리 등록된 도장만 찍어 놓는 거예요. 개업공개사 이름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빈칸 채워 넣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많이 했다고. 그것도 안 된다. 유권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도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직접 개업공개사가 찍어야 된다. 한 번 정도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계속해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계약서 쓰고 이미 도장 찍혀져 있는 계약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인장 등록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81페이지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적어놨지만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다만 구체적으로 시험에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이건 X예요. 포괄적으로 보면 이때 하는 것도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할 수 있다. 이거는 X라고요. 그냥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2번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사후 7일 이내입니다. 미리 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나 개인 개업공개사 즉 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경우에는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만 해당되면 한자든 한글이든 상관없습니다. 네모난 도장이든 동그란 도장이든 역시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등록해야 된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하고 본사 걸 가져다 써도 됩니다.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뭐뭐만, 뿐, 하나여,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은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또 X는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인장등록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데 인장등록신고서가 3개라고 했죠.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도 있고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도 되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할 때 같이 해도 됩니다. 그러나 등록인장 변경등록신고서 서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경등록을 중개사무소에서 등록 신청하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제5절 휴업 및 폐업 신고입니다. 역시 휴폐업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휴업, 폐업. 휴폐업 신고입니다. 첫 번째 휴업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폐업 신고, 그 다음에 재개 신고,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내드린 거는 암기사항 51번에 있습니다. 51번에 그 제출 전부 반납해야 되는 서류에 보면 27번부터 30번까지 있습니다. 51번에 27번부터 30번까지 있죠. 27번이 휴업신고, 28번이 폐업신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암기사항 51번에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 프린터 암기사항 51번에 27번에 보면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 미반납입니다. 그래서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 또는
신고서 제출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그런데 재개 신고는 뭐냐면 휴업을 했다가 업무를 재개하겠다는 신고인데 요거는 이미 반납을 했기 때문에 또 반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다.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된다.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걸 보면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 10일 이내 신고했고요. 등록, 인장, 변경 등록도 사후 7일 이내에 했습니다. 사전에 미리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모두 미리 해야 됩니다. 사전에 해야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그럼 보충을 하면요. 83페이지 교과서 83. 83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암기사항 43번에 1번에 3월을 정리해 놨는데요. 그럼 딱 2개월만 휴업하거나 아니면 3개월만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죠. 3월 초과이니까요. 그 정말 웃겨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2개월만 휴업하려고 마음먹으면 신고할 필요 없죠. 미리 해야 되니까. 근데 2개월이 지나서 변심을 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또 2개월을 더 신고하고 싶다. 그럼 처음부터 4개월 휴업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신고해야 되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는데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까요? 물으니까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3개월 초과지만 현실적으로 휴업 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왜 휴업 신고를 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학원 3개월 동안 휴업했다가 강의 안 하다가 또 하면 학생들이 오냐고요.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3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손님 오면 맨날 문 닫게 했어요. 그 3개월 후에 개업하면 영업이 잘 되겠냐고요. 업무 연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영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영업 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권리금 많이 받고 팔려고 그래요. 그럼 권리금 많이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고 사무소 빼는 게 낫지. 만약에 휴업을 해놓으면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걸려있고 임차보증금은 또 월세는 월세대로 계속 내야 되죠. 그래서 사실상 휴업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왜 그러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하면 무단으로 계속 휴업을 해놓고 폐업도 안 하면 그 개업공개사의 통계에서는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3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신고해야 되고 거기에 83페이지 메뉴 양가로 1번의 메뉴에 줄에 보니까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3개월 안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등록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 해야 된다. 이때 보정 설정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주에. 3개월 이내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휴업 신고도 안 하고 3개월 이내 업무 개시 안 하면 무단으로 3월 초과해서 휴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한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한다. 3월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거기 알아두기에 보면은 사망을 한 경우, 개인이 사망하면 옛날에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 신고하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 없고요. 사망을 하면은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망을 하면 폐업 신고 안 해도 사망하는 순간 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그 행정안전부 전산망과 연계해서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등록을 취소할 뿐이고 폐업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폐업 신고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83페이지 맨 밑에 이런 휴폐업 신고 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암기사항 25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하는 것 6가지 있습니다. 또 암기사항 40번에 동그라미 3번에도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여기저기 나온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합니다. 84페이지 휴업기간입니다.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월이라는 말은 암기사항 42번에 동그라미 10번에 있습니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등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양가로 2번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개신고입니다. 3번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전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물어봤어요. 좀 이것도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그럼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반납하러 안 가도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그런데 재개신고를 하면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하면 반납했던 등록증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하면 안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자문서로 하면 갖다 줍니까? 물으니까 와서 받아가세요 이러더라고요. 와서 받아갈 바에 가는 김에 그냥 가서 신고하지 왜 전자문서로 하냐 이러니까 그러면 택배로 보내줄 테니까 택배비는 당신이 부담하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꼭 가기 싫으면 택배로 받으면 됩니다. 우리 자격증도 택배로 받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서울 자격증 받아가지고 택배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개 신고를 받고요. 위반 시 제재입니다. 85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암기사항 26번에 나와 있고요. 동그라미 9번에 있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월 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있어요? 아니면 3월이 있어요? 그 26번의 암기사항. 암기사항 26번에 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와 있죠? 3월은 43번에 있고요. 3월은 암기사항 43번의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휴업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휴업은 3월, 6월이 있는데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고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다. 한 번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다만 징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요양, 치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면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6월 초과 무단휴업하면 초과해서 무단휴업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8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2개월 휴업하는 경우는 신고할 의무가 없다.
맞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신고해야 됩니다. 치약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치약, 징집으로 인한 입영,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가 가능한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 했죠. 4번 등록관청에 폐업 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간판 철거해야 된다 했는데, 간판 철거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란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안 하면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간판 철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간판 철거가 세 가지다. 첫 번째 폐업,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 등록 취소. 이 세 개의 위반의 경우 간판 철거, 그러면 간판 철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휴업 신고,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다음 중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답은 3개, 1번부터 3번. 4번, 5번은 간판 철거할 의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업은 길어야 6개월, 업무정지도 길어야 6개월이니까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 간판 철거 안 해도 특별히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합니다.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한다.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집행 비용만.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간판 철거한다. 불법 간판. 휴업은 간판 철거할 필요 없고 폐업은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4번이 답이고 5번 등록관청은 재개신고를 받았다면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 돌려줘야 된다. 4번이 답입니다. 간판 철거 사유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지체 없이 즉시 뭐가 더 빠르다고 했어요? 즉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즉시고요. 지체 없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86페이지 개업공인회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먼저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금지행위가 법제 33조에 보면은 7호 7가지가 있습니다. 금지행위는 7가지가 있다. 자,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별표 3개 시험에 한 문제에서 3문제 출제됩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다.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도 하면 안 되는 게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다. 우리 암기사항 31번에 맨 밑에 별표에 보면 31번에 맨 밑에 별표에 보면 개업공개사 등이 있고요. 2번 별표에 보면 개공 플러스 소공, 3번 별표에 보면 개공만 있죠. 그래서 금지행위는 개업공개사 등이기 때문에 실장들도 비밀 금지행위 하면 안 됩니다.
자, 금지행위 부작위 의무라고도 하는데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것 주의하시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1번 중개대상 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려고 맘먹으면 취직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묻던데요. 됩니다. 취직해도. 예. 제가 이거하고는 좀 상관없는 거네요. 취직했다 그만두면 개업하면 되고 매매를 업을 하는 게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임대 중개만 해야 되고 매매 중개는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돼요 안 돼요? 매매 중개는? 매매 중개는 되는데 남 소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집 샀다 팔았다 집 장사하는 거는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개업공개사와 상대방이 거래하면 그 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소개만 해야 된다고. 시세 같은 걸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니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X 이 말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금지행위가 아니니까 해도 된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니까 못한다. 우리 그냥 법조문 86페이지 그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입니다. 모르고가 아니라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개업공개사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자와 협력하는 행위죠. 알면서 하는 게 협력이죠. 금지행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 승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중개, 보수 또는 실비, 초과, 징수는 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안 됩니다. 컨설팅 명목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실제 컨설팅 해주고는 받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시험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중개보수회에 선물로 받았다. 그리고 중개보수회의 금 한 양을 받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여 마지못해 수령했다. 다 X에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으면 안 됩니다. 현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미수범에 그친 경우에는. 중개보수만 못 받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수가 아닌 겸업하고 받는 돈은, 권리금 알선하고 받는 돈은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 컨설팅 비용도 많이 받아도 여기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라고. 전부 다 무효가 아니고 초과 부분만 무효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말 행동, 거짓된 언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하면은 매무수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기에 94페이지에 보면 벌칙이 있어요. 94 맨 밑에 기억, 니은, 디귿 이게 1년에 1000만 원. 95페이지 동그라미 2번 3년에 3000만 원 나와 있죠.
3년에 3천만 원은 암기사항 21번에 3번에서 5번 있고요. 94페이지 맨 밑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암기사항 22번에 11번부터 14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증서.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여기서 분양 관련 증서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데요. 주택상한사채,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청약통장,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 철거민 증서 이런 거 안 된다고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 대리입니다. 의뢰인하고 직접거래하는 건 단 한 번만 해도 안 됩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의뢰인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화하는 것은 한두 번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대인인데 세입자 의뢰인이 간판 보고 와가지고 월세 구해달라 하는데 개업공개사 자기 집을 해주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취지는 살 때는 싸게 사고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차익을 편취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 파는 사람,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그럼 매도인한테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되팔아서 그 차액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 되는데, 그러면 실장, 소속공개사나 보조원 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된다. 애인 명의로 하는 것은 된다.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은 된다. 답은 누가 가능해요? 이게 개업공개사 명의로는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냐고요? 개업공개사 등의 검증이죠. 개업공개사 말고 다른 사람도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게 안 되는 게? 실장 명의로 싼 물건 나오면 실장 명의로 사가 대파는 거 된다. 애인 명의로 사서 대파는 건 된다. 배우자 명의로 사서 대파는 건 된다. 답이 뭐냐고요? 틀리도 이야기를 해봐요. 답은 뭐예요? 애인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게 좋아요? 그 둘 중에 하나만 말해봐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배우자인데 이론적으로는 애인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애인이에요? 배우자예요? 현실적으로도 애인이에요? 애인 명의로 해야 돼요. 실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니까 실장 명의로 하는 것은 금쟁이에요. 애인이나 배우자는 금쟁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 거래 상대방이 개업공개사의 배우자인 걸 알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배우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등에 공시되어 있잖아요. 배우자라는 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는 애인은 애인이지 물으면 아니라고 해버리면 돼. 애인은 가슴속에만 담아둔 거지 공시는 안 돼 있잖아요. 입증할 수가 없어 애인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협력자가 있어야 돼. 애인이 내가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불안해요. 애인이 돈 떼먹고 도망갈까 봐. 그 불안하면 그거는 애인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더 못 줘서 가슴 아픈 게 애인이에요. 그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도 아까운지 안 아까운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실장 명의로 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중개업에 있어 보니까 배우자 명의로 한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 신우, 올케 뭐 이런 거 좀 먼 친인척으로 딱 하지. 배우자 명의로 하는 거는 알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상대방이. 이모 고모 이런 거는 안 나타나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 때도. 자, 그러면 매도인뿐만 아니라 이게 매도인의 대리인하고도 하면 안 돼요. 이 의뢰인에는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
직접 거래 안 되고요. 쌍방대리 안 됩니다. 쌍방대리는 안 되는데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일방대리는. 쌍방을 대리하면 개업공개사 혼자서 양쪽을 다 대리한다고요. A 개업공개사와 B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양쪽을 다 대리해서 혼자서 계약서를 쓰면 둘 중에 한 명이 피해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방대리는 가능하지만 쌍방대리는 안 된다.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본인이 허락한 경우 등은 쌍방대리도 가능해요. 그래서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 신청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쌍방대리는 절대로 안 되고 일방대리는 가능하다. 7번째,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가능합니다. 이 세 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전부 자격정지 사유다. 그래서 금지행위 앞으로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문제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금지행위 자체에서 반드시 한 문제, 행정형벌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해서 세 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제대. 자, 여기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95페이지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그럼 95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이제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역에 중개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상물 임대를 하는 행위. 이건 일방대리죠.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쌍방대리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역은 가능하고요. 니은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겸업은 중개업이 아니니까 중개보수가 아니라고 했죠. 컨설팅하고 받는 돈, 분양 대행하고 받는 돈, 이삿짐 센터 알선하고 받는 돈 중개보수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금지행위 아닙니다. 이건 니은은. 자, 그런데 디귿은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상물 직접거래, 금지행위죠. 직접거래. 꼭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또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보조원 명의로 샀다 대파는 것도 안 되죠. 디귿은 금지행위 맞습니다. 리얼 건축물 매매를 업을 하는 행위. 매매를 업을 하는 건 안 되고 매매 중개를 업을 하는 건 상관없어요. 매매를 소개할 수는 있지만 직접 개업공개사가 샀다 팔았다는 건 안 된다. 그러나 한두 번 하는 건 가능해요. 업이니까 계속 반복만 안 하면. 그러나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건 단 한 번만 하는 것도 안 된다고요. 매매를 업을 한다는 것은 의뢰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와 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그럼 누가 의뢰인이에요?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평소 모르다가 찾아오는 사람이 의뢰인이에요. 그럼 평소 알고 있던 친구한테 파는 건 상관없어요. 금지행위 아니에요.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그래서 95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96페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기본 윤리인데 전부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무와 책임입니다.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권리는 딱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즉 권리는 중개 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개 보수는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 보수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